안녕하세요. 요새 좋은 일이라고 해야 할지 모를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뻘되는 여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오빠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이혼 후에 혼자 아이 하나를 키우는 남자입니다. 저는 형제 많은 집에서 막내로 자랐어요. 제가 막내라서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십니다. 재작년에 저희 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셨어요. 연세에 비해 많이 건강한 편이셨던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는 한 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시고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중이었습니다. 다달이 나오는 연금으로 모자람 없이 살고 계셨죠. 집안 행사가 있을 때나 가전제품을 바꿔야 할 때는 저희 형제들끼리 상의해서 돈을 모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성격이 깔끔한 편이어서 퇴직 후에 집안일도 잘하셨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도 잘 다루는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집안일을 하느라 고생한 엄마를 위해서 본인이 집안일을 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셨어요. 바깥에서 일을 하느라 집안일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퇴직 후에 해보니 집안일이 적성에 맞는다며 웃기도 하셨던 아버지. 저는 이혼 후에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어 부모님 댁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다들 먼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은 부모님 댁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회사도 가깝고 부모님 댁도 가까웠죠.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따릅니다. 그래서 합가하기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던 때에 어머니가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때 주무시고 계셨는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치하러 들어가신 아버지가 한참 있다가 나오시길래 한번 봤더니 칫솔과 치약을 들고 멍하게 계시더랍니다. 걷는 것도 좀 엉성하게 걷는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함께 사는 부모님에게 신경도 쓰지 못하고 지냈었죠. 혹시 치매가 아닌가 싶어서 보건소에 전화를 해보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밀 검사를 받으라 하더군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저희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등록을 했고 저희 아버지는 매일 가서 그곳에 프로그램을 하고 오셨어요. 직원들은 무척이나 친절했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만족하셨습니다. 아버지 옷에 성함과 전화번호를 적은 스티커를 붙였고 그날 할 일을 적어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센터에 가 있을 때는 어머니가 좀 쉴 수도 있었죠. 주말에는 형제들이 찾아와서 집안일을 해주거나 음식을 해주고 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저희 아버지는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거동이 많이 불편하게 되셨어요. 방에 환자용 침대를 대여해서 가져다 놓고 아버지는 그 침대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부축 없이는 화장실을 가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혼자 부축하는 것이
힘들어 요양보호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마침 근처에 사는 분 중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동네에서 얌전하고 일도 잘하는 분이라는 소문이 자자한 분이었죠. 그분이 저희 집에 하루 3시간씩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후 시간에 오셔서 3시간씩 일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일찍 퇴근하게 된 날 그녀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 저희 막내 이모 또래 정도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막내 아들이라고 소개해 주었고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에게 인사를 해주시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그녀가 매일 집에 와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입맛에 맞게 요리도 잘하시고 요양보호사가 할 일이 아닌 일들도 가끔은 해주신다고요. 음식도 잘하지만 자꾸 잠만 자려고 하는 아버지를 깨워서 이것저것 치매에 좋은 활동을 시켜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녀가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 외출을 하기도 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시간만이 외출이 허락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 자기 아버지가 생각난다고 하며 참 잘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분 덕분에 너무 좋다고 매번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퇴근길에 그녀에게 줄 것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그녀와 자꾸 마주치게 되니 많이 친해지더군요. 한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마주친 적도 없어서 그녀를 모르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부모님이 전부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노인 관련 일자리가 많고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싶어서 자격증을 따고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경력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에서 싸움이 났나 싶어 밖으로 나가보니 웬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느 집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나 했는데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녀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남자 목소리만 들렸어요. 어느 부부가 싸우지 않고 살까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으로 싸우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후에 퇴근길에 어머니 전화를 받았어요. 창문이 잘 안 닫힌다고 하면서 언제 집에 도착하냐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그녀를 만났어요. 어디 가시냐고 물으니 동네 슈퍼에 간다고 대답하더군요. 슈퍼에 가서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죽 재료를 사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빙긋 웃으며 저에게 대답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고운 얼굴에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저는 안심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더군요. 어머니가 집에 늘 계시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제 전화번호도 물어봤습니다.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퇴근해서 들어갔더니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놀자고 보채더군요. 저는 아이와 실컷 놀아주고 샤워를 하며 피로를 좀 푼 다음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누워서 핸드폰을 보다가 그녀의 카톡을 보게 되었죠. 사진을 보다 보니 그녀의 젊을 적 사진도 있더군요. 대학 졸업 사진이 있길래 봤더니 그녀는 저와 같은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이런 인연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참 반가웠습니다.
며칠 후에 그녀에게 전화가 와서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그 후로도 아버지 케어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일 때문에 그녀와 종종 통화를 했습니다. 어느 주말에 산책을 나가서 그녀의 집 앞을 지나는데 그녀는 나당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건넸더니 그녀는 얼른 마당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야채를 따고 있더군요. 안 그래도 저희 집과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잘 만났다며 웃고 계셨습니다. 이런 싱싱한 야채를 어디 가서 먹을 수 있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녀가 준 비닐봉지를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잠깐 시간 좀 있어요. 저것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더군요. 저는 그녀를 따라 들어가서 삐거덕거리는 현관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 어려울 건 없는 일이었어요. 드라이버로 좀 풀린 나사를 조여주는 것뿐이었거든요. 연신 고맙다고 말하는 그녀를 보니 참 곱게 나이 든 이모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전처는 외향적이면서 여장부 스타일이었습니다. 씩씩하고 명랑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주변에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은 것이 문제였죠. 그녀는 교양이 흘러넘치고 차분한 말투를 가지고 있어서 참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현관에서 집 안을 보니 집도 꽤나 고급스럽게 정돈돼 있더라고요. 그녀는 문이 잠기지 않아서 오늘 혼자 자야 하는데 불안했어요. 이걸 이렇게 쉽게 고치다니 대단해요. 하면서 엄지를 축혀세워 보이더군요. 너무 고마워요. 들어가서 시원한 거라도 마셔요. 하면서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의 대학 후배라는 것도 말했죠. 그녀는 같은 대학을 나왔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면서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하더군요. 그녀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재소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다들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녀 교육도 잘 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갑자기 너무 죄송한데 안방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좀 봐줄 수 있어요? 하길래 저는 생각 없이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벽장 경첩에 나사가 풀려 있더라고요. 나사 구멍에 이쑤시개 2개를 박아 넣고 다시 나사를 돌리니 나사가 짱짱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제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사를 참 잘 박네요. 다른 것도 잘 박을 수 있죠. 하길래 저는 당연하죠. 하고 대답하고 그녀와 저는 큰 소리로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그녀의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조카 같은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네. 어떡하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집에 가서 해놓을게. 이러길래 먹고 싶은 거야.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 마음 알죠. 한참 잘 먹을 나이인데 언제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요. 하길래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의 집에 매일 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알면 그렇게 나이 많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그러냐 하겠지만 저는 그동안 만나봤던 어떤 여자보다 그녀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제가 집에 놀러 가면 그녀는 진수성찬을 차려줍니다. 주말에 가면 식사 때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네요. 한 번은 제가 개걸스럽게 밥을 먹는 것을 보고 그녀는 눈물을 떨구며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무섭기도 하고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좀 되기는 합니다.